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서 연일 대통령과 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계의 청년 정치인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잠시 뒤 관련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론 동향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순서에서 꼼꼼히 분석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즐길 뜨거운 스포츠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이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풀어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현재 상황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내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에 참석한 40명 중에 29명이 이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에 찬성을 했고요. 또 이와 함께 비대위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자, 이제 9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당헌 개정 이루어지고 또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진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회의에서 이제 어제 뉴스 인앤아웃에서 짚었던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혜진 의원,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도 올라왔지만 이제 참석자 중에 10명만 찬성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임전국이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시죠.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혜진, 하태경 의원의 그 안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표를 많이 얻었어요. 40명 중에 한 10표 정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도 어쨌든 그 현재 그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는 거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는 있구나. 이런 걸 하태경 의원이 네. 전화를 열심히 돌리신 결과가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고요.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네, 어쨌든 이제 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이제 과반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상임전국위원회가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지으면서 비대위 전환을 이제 추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냈었고 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죠. 그리고 오늘 상임전국위까지 그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인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본궤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이제 절차적 그 정당성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임전국위원회는 그 참석인은 오늘 그 40명 가운데서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원 유권 해석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네. 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그 전국위에 상정한 안건도 40명 중 26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혜진, 하태경 두 의원의 당원 개정안은 참석자 중 10명만 찬성하면서 이제 부결이 됐고요.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될 경우에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도 오는 9일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최대 1,000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ARS 자동음당 방식으로 해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서병수 그 상임 전국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당원 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와 지도부가 해산하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당원 당규에 못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이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이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되면 이제 9일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5선 중진급의 내부 인물이 맡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차기 비대위원장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 당내 그 이준석계 그리고 윤핵관 계열 쪽에 이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당내 계파가 옅은 중진 의원 중심으로 선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내 최다선인 5선인 주호영, 정우택 의원 등이 이제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그 3선인 김태우 의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주호영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를 여기만 중진이고요.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박연차 그 태광실업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속였다가 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기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주호영,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그 의원들의 어떤 지지도 상당히 있는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파색도 그렇게 두텁지 않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이제 당을 그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이제 비대위에는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최대 15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중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 오는 17일 전에는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문제 물 건너가는 건데 네. 이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지지율이 민주당에 지는 일은 없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윤핵관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논리도 있었고 국민적 어떤 공감을 사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이 비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이제 그 김영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사장은 본인 이준석 당대표를 말하는 거고 당대표가 직원이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뜨악한 그런 그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당대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울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당대표의 인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당내외에 이제 상당히 그 반발이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나름 그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당내 지지를 잃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내기 이제 뭐라고 이제 했냐면 그 사장의 직원 지시에 불응한다. 뭐 이런 거는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하는 말은 모기 소리 이하로 격화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직격한 그런 측면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문자에서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당이 많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반발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오늘 그
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하는 상임 전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앞으면서 이제 일종의 SNS 여론전을 이제 본격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발탄을 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역풍을 맞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예. 오늘 이 대표의 비판 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윤핵관의 핵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단 이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누군지 살펴봐 주시고 삼성간호가 뭔지도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뭔가요? 네, 우선 그 윤핵관 핵심은 아무래도 그 아주 그 원래 이제 구원이 있는 장제원 그렇죠.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팎에서 이제 그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는 이제 여권의 지지율 위기 상황 관련해서 지지율 위기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그러면서 윤핵관을 원인으로 탁 꼽았죠. 네. 이어서 윤핵관 핵심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니냐.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까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직격을 했는데요. 여기서 삼성간호. 무슨 뭐 삼성그룹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세 개의 성을 가진 성을 3개나 가진 종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비하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삼국지 이제 등장인물 여포 장비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가 여포를 이제 비하하면서 붙인 표현인데요. 그 여포가 이제 동탁을 비롯해서 양아버지 셋을 모셨었거든요. 그것을 비하해서 장비가 여포를 비하해서 그 삼성간호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냐면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바른정당 소속이던 2017년 대선 당시에 처음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밀었어요. 네.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유승민 후보를 또 밀었습니다. 그랬다가 대선 직전에는 복당을 해서 또 홍준표 후보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그 어떻게 보면 이 표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비꼬면서 장제원 전 그 의원의 어떤 오락가락 행보를 신랄하게 비꼬면서 삼성간호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옹호했던 인사들이 조금씩 이준석 대표와 거리를 두는 그런 발언들이 오늘 나왔어요. 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 오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래로 노력을 했으나 최근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젠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꼽히죠. 정미경 최고위원도 오늘 YTN 라디오에서 이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고, 박민영 대변인도 최후에는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 내의 분위기가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오늘 그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그 비대위를 추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위기감이 얼마나 팽배한 것인지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 당을 추스려야 하는 이런 그 어떤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란은 곤란하다. 네. 이런 그 의견이 이제 대세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대위 전환 추진으로 이제 대표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당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 내외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반발 심리가 점점 이제 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충고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지금까지 옹호해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대표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징계를 당하고 밖에서 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꼭 박근혜 탄핵대를 연상시킨다. 이제 그만들 하라.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미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대표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이제 자중하시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그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또 당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거늘 지금 이 대표의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래로 노력했지만 최근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좀 더 성숙해서 돌아오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충고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를 계속 옹호해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틀린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 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가 대장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결국 지도자들은 당이 혼란스럽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 대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민영 형 대변인 이 당내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제 대변인을 발탁된 인물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준석 측근이라고 이제 불리는 인물입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화합이 끝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후에는 이 대표가 아닌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던 인물들조차도 어쨌든 지금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당과 당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네.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당내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에 복귀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전국위원회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도 역시 국민의힘으로서는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락가락하는 해명 때문에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참고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 논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A씨에 대해서 이 A씨가 법인카드 대리결제에 개인카드를 빌려준 핵심 당사자로 드러났는데요. 경찰 조사 이후에 사망을 했죠. 이재명 의원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A씨가 경선 때 김혜경 씨의 수행기사였다라는 주장이 나오자 처음에는 수행기사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라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이 의원 캠프에서 A씨에게 배우자 운전기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그러자 뒤늦게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배우자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 운전자였다라고 입장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 대신에 이 의원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면서 좀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 이 의원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어떤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이제 의구심을 키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 나왔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급여 명목으로 이제 돈을 준 사실도 이제 나왔고 이 부분을 결국 시일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당 내외에서 이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고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점점 이제 불거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방향에서 저를 향해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후보는 한 간담회에서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한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고요. 이제 검경의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 그리고 여권의 공세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것을 이제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전에 이제 김현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면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워낙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이런 수사는 어쨌든 그 전에도 시작된 것이고 네. 뭐 그 대선 전에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론은 이제 나야 되는 것이고 특히 김혜경 씨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거는 8월 중에는 경찰이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권 주자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짤막하게 좀 김영민 아나운서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강훈식 의원이 불과 며칠 전에는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을 하더니 말이 바뀌고 있다.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또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겠다고 비판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지지층만 찬성하고 좋아하면 그런 사정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란들, 결정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면서 둘 다 이 의원을 굉장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이제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이제 뭐 돌아갈 길은 없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결전의 의지를 밝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